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술도 괄목할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질병은 제한적인 치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학 지식과 다양한 이공계 분야 학문 지식 간의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 과정 지원 사업은 의학 및 이공계 전공 학부생들에게 학제 간 융합 교육과 융합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형 의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융합형 의과학 전공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학 전공 학생과 이공계 전공 학생들에게 기초 의생명과학과 임상의학을 포함한 의학 전공 분야, 그리고 생명과학, 전자, 기계공학 등 이공계 전공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융합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의과학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의대 미래인재상은 의학 전공 학생들에게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훌륭한 논문 출판에 제1저자로 기여한 학생들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양리학교실 박종환 교수님과 정신과학교실 권준수 교수님의 기부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기초의학 분야를 대상으로는 박종환 기초의학 미래인재상을, 임상의학 분야를 대상으로는 권준수 임상의학 미래인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의예과 및 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 모두 신청 대상이 되며 서울의대 기초 또는 임상의학 교실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제 Cluster Analysis of DSC MRI, Dynamic Contrast Enhanced MRI, DWI parameters associated with prognosis in patients with glioblastoma after removal of the contrast enhancing component, a preliminary study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의과대학 4학년 서혜령입니다. 이제 영상의학 교실에서 예전에 진행하던 의학연구2 과정부터 이어져 온 연구였는데 현재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암종이 신경계 암종 중에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종이고 예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암종입니다. 이제 여러 영상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악성 뇌종양 중에 하나인 교모세포종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아마 가장 뿌듯했던 거는 저희가 이거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기존에 있던 연구 내용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병리적인 다른 가설 같은 걸 끌어와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여러 저널지에 이제 논문을 투고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AJ널이라는 논문에 이제 게재가 딱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결실이 맺은 것 같아서 가장 행복하고 뿌듯했었습니다. 미리 학생 때 조금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에 관심이 생기면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한번 해봤으니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턴 그리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어느 필드에 있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를 하는데 좋은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제가 선택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연구 포트폴리오상 금상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이한빈.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병원 오는 거랑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병원 오는 게 또 접근성이 같지가 않겠죠. 오히려 접근성이. 서울의대 연구 포트폴리오상은
의학 전공 학부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 연구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재학 중인 학부생이나 학석사 연계과정 중 그해 8월에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의예과 및 의학과 6년의 학부생 기간 동안에 연구활동에 참여한 연구 포트폴리오를 평가해서 자신만의 연구 경력을 훌륭하게 개발한 학생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는 학부 전 과정에 걸쳐 진행한 연구 내용 및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연구 경력 개발 계획까지 포함하여서 평가합니다. 교과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학 연구의 실제, 의학 연구, 선택 교과, 심화 선택 등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 경력을 개발해온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졸업 이후에도 자신만의 연구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6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딱 생각해봐도 직관적으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첫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알고리즘이든 뭐든 투입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뒤틀어져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많지 않죠. 병원이나 혹은 의학 연구에서 흔히들 환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혹은 보통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에서 그렇게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에 대해서 그것이 왜 발생하고 그것의 크기를 수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밝혔던 연구로 이제 상을 받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구를 9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11월쯤에 마무리가 됐었고 11월 말에 지논바이올로지에 서브미션을 해서 3월쯤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어셉턴스를 받았고요. 약간 거짓말 좀 더 보태면은 대학 됐을 때보다 더 신나더라고요. 그런 기분을 느낀 게 거의 7년 만의 일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연구를 하게 되는데 대학원에 가기 전에도 제 연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제가 학위 과정을 마치고 또 독립연구자로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역량이 우수하여 2022학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학부생 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학부생 연구 지원 사업은 의학 전공 및 이공계 전공 학생들이 의과학 융합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학 또는 이공계 전공 교수님과 학부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제안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합니다. 과제가 선정된 교수님께는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연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참여 학생의 경우에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사업 연구 발표회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융합형 의과학 연구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4학년 안현균입니다. 본 연구는 다기간 한국 환자 대조군 연구로 이벤트 동기와 수면 다원 검사 데이터셋을 통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수면 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들을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빅데이터 분석 혹은 그런 신호 처리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보고 싶은 분석이라든지 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다 이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현희 교수님께서 한번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 한번 제출을 해보자 해서 이제 초록을 제출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구연 발표에 선정이 돼가지고 학부생이지만 그런 학회에 가서도 발표도 해보고 실제로 그런 여러 교수님들 사이에서 뭐 어떠한 그런 토론들이 오가는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도를 해서 연구의 이제 끝까지 한번 결과물을 내보는 그 과정이 있어야 정말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를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학부생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직접 계획을 전부 다 해서 마무리 성과를 내는 것까지 본인 주도하에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유익한 지원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2022학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학석사 연계과정생 연구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학석사 연계과정은 연구 잘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학위과정 중에 1년 이상의 전일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추가로 2년을 더 수학해야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본과를 3.5년 만에 마치고 전일제 석사과정 1.5년을 더해서 총 7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일제 과정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년의 기간을 단축하여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경험을 갖춘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석사학위 기간에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전공의 및 전일제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의과학과 박정이고 올해로 학석사 연계과정 석사 1학기 차에 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생화교실 정준호 교수님이고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nti-C4D CD3 Bispecific T-cell Engager, 줄여서 바이트의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포에 C4D 침착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찾은 항체들이 결합하는지 백스를 통해서 컨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석사 연계 과정에 진입했고 이제 석사 1학기 과정에 있는 박정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석사 연계 과정 1학기 차이는 국가고시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인정받지가 않아서 따로 장학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단 좀 재정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어쨌든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학석사 연계 과정을 듣고 이제 지원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다. 어쨌든 함께 공부를 했던 동기들보다 1년 더 늦게 병원 수련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학석사 연계 과정이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마 학석사 연계 과정을 고민하는 후배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과대학 과정에서 기초연구를 전일제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흔치가 않고 본인이 기초연구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좀 이제 깊게 탐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학석사 연계 과정은 결코 이렇게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민이 된다면 너무 주저하지 말고 함께 학석사 연계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랑 교수님께 그냥 대뜸 찾아가서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